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시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혹시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머리가 핑핑 도는 듯한 어지러움증.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어지럼증 말고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땅이 움직이는 듯한 이런 어지럼증을 겪으셨다면 무서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맞아요. 네, 작년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렸는데 네, 어느덧 새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네. 네, 첫 방송 하시고 또 혹시 주변에서 뭔가 이야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뭐 그냥 잘 봤다. 네. 가끔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좋네요. 네. 원장님은 이번 2025년에 좀 새해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해 계획 뭐 어쨌든 병원은 이제 새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병원을 잘 자리 잡고 이제 초반에 좀 어설펐던 모습들이 혹시 더 없어지면서 직원들과 저희 병원이 좀 그리고 저도 가족이 항상 중요한데 가족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가장 항상 소원입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과 또 네. 병원 운영과 네. 우리 원장님의 직원들도 그렇고 항상 네. 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 정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는 뉴스 가운데에서 2025년은 모두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이제 독감이 유행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예. 들었는데 요즘 좀 분위기는 어떤가요? 육지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막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좀 주의보도 뜨고 팬데믹보다 더 심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제주도 지역은 조금 꺾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아직도 열이 나는 질환들이 많고 이제 최근엔 또 코로나가 또 검출이 되는 분들이 뭐 간혹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고 그래서 독감이 아니라고 하도 이제 코로나는 아닌지도 한번 다시 좀 점검을 네.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저희 같이 계시는 유소미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 열성 감기가 아직도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거의 쓰고 다니시는 분을 찾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또 이런 네. 상황이라고 하니까 또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 주셨는데 네. 이비인후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석증, 어지러움증 하면 저는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좀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이 어지러움 하면은 머리 쪽에 문제인지 알고 계실 때가 많고 특히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감,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응급실을 보통 많이 달려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초로 접촉하는 과들이 신경과나 신경외과 쪽을 먼저 접촉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CT나 MR 같은 내 목숨이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음. 응급의학과에서나 응급실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은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맞아요. 먼저 찾게 되고요. 네. 하지만 그 어지러움 질환의 빈도가 음.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이 훨씬 더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원장님께서 어지러움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이석증이다. 라고 예, 맞습니다. 뽑아주셨네요. 오늘 첫 번째 방송 시작 전부터 갈비천국님께서 마침 딱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통증을 호소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미친 듯이 돌고 돌아 잠이 부족한 것 같아 싶어 더 자고 눈을 떴음에도 이 미친 듯이 세상이 도는 어지러움과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 처음처럼 세상이 도는 정도는 아닌데요. 은은하게 계속 어질어질 돌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석증이 맞을까요? 집 근처 아무 이비인후과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이제 증상을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석증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그 히스토리랑 그 다음에 증상들이 보이긴 해요. 물론 네네. 이제 너무 비슷한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직접 내원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냥 예후만 보면 굉장히 좀 전형적인 이석증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음. 있습니다. 이게 글로만 봐도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드실 것 그렇죠. 같아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무섭죠. 네. 뭐 가끔 우시는 분도 있어요. 검사하시다가 너무 무서워서. 예. 그렇구나. 여자분들 중에는 네. 무서워서 막 그냥 난관이나 네. 옆에 검사하는 선생님이나 저도 이제 보조하시는 선생님들을 무서워서 잡고 있고 막 그런 경우 많은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석증인지 뭔지 명확히 구분이 안 그렇죠. 가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이게 피곤해서의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요런 게 아니라 좀 다르죠. 진짜 예. 빙빙 돈다면 일단은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119를 어,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혹시 빈도적으로는 네. 그런 이석증이라든지 이비인후과 질환이 훨씬 많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2차적으로 혼자 움직이려다가 넘어진다든지 아. 부딪힌다든지 해서 네네네. 2차적인 외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좀 음. 요청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미소님, 근면성실님, 보여주기식님, 그리고 원형적 사고님도 들어와 주시면서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해주셨고요. 천백드로님은 아이디만 봐도 제주도 네. 보내신 것 같아요. 제주 명희 선생님, 비온디의 섭외력을 칭찬합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 오영도님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러닝 지옥님도 환영합니다. 너에게 초록을 줄게 님께서는요, 이석증을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치료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머리 쪽의 문제라든지 중추성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문제는 스스로 저절로 좋아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귀 쪽의 문제는 운 좋게 이제 스스로 네.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석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 덩어리, 칼슘을 주성분하는 아주 작은 덩어리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원래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이제 세방고리관이라는 관을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병을 유발하는데요. 아. 걔네들이 그런 그 공간을 이동하다 보면은 네. 아주 큰 조각이 아니라면은 녹으면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아. 아니면 아까 그런 빠져나온 길로 우연히 또 들어간다든지 자기 자리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치료로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걸리게 네.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랜 동안 그 병을 가지고 불안감을 갖다 보면 2차적으로 이제 공포감에 의한 어지러움. 이거 조금만 이래도 그 병인가 싶은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간 공포성 어지러움이라는 병이 있어요. 공포성 그런 병을 또 어지러움.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연 치유보다는 모든 병은 빨리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이제 이석 치환술이라고 해서 전정제할 치료가 있습니다. 네네. 그 치료를 받으면 치료될 확률도 약 30에서 40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당연히 치료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석증의 석이 맞습니다. 돌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이제 우리 귀 쪽에 생기면 안 되는 돌인데 이게 칼슘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원래 이석은 우리 송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걔네들이 그 우리 전정기관의 자리를 잡고서 네.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우리 몸의 위치를 네. 감각을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몸을 이렇게 맞아요. 기울였는지 안 기울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우스개로 환자분들한테 가출을 했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얘가 집 나간 예, 거군요.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아. 자기의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곳에 있다 보니 다른 감각을 유발하고
원래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게 네. 뒤로 간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든지 앞으로 가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런 좀 오후 감각을 유발해서 어지러움을 더 유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쉽게 이해하자면.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딱 이해가 됐습니다. 모아모아님은 쇼핑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구토가 심해 응급실에 갔는데요. 이석증 같다고 약을 줘서 받아왔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 이석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발이 생기면 그때 다시 방문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재발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은 적게는 25%에서 50%까지 재발률이 보고가 오, 되고 있어요. 꽤 예,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증상이 사라져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잖아요. 네. 다음에 재발을 하거나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음,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네,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데이데이님이 누웠다가 어지럼증 증상이 몇 초간 나타납니다. 귀에서 작은 이명 삐 소리가 나고요. 귀가 먹먹한 느낌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니 이석증이다. 아니면은 VR 같이 생긴 안경을 쓰고 누워서 머리를 네. 좌우로 움직여 치료하는 것 같은데요. 어지러움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삐 소리, 이명 소리가 나는데 이석증은 이명 소리가 나지 않고 메니에르 병이 어지러움과 이명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이 약은 이러한 약을 처방받았고요. 이석증이 이명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석증하고 이명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석증은 음, 순수하게 정말 그 어지러움 증상과 그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구역감, 구토 같은 증상들을 네. 유발하게 되고요. 뭐 청력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흔하게 동반되는 경우는 아니고 별개의 질환이 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 메니에르병 더하기 이석증. 어, 돌발성 난청이라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병 더하기 이석증 뭐 이런 식으로 이석증.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증후군처럼 굉장히 복잡한 질환인데 음, 그런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석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런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음, 있고 간단한 그런 삐 소리라는 이명 같은 게 네,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이석증 더하기 다른 증상 네. 같이 있지 않나를 생각해야 되고요. 약물은 사실은 저 에이징 보나링 카나콜린제. A전 같은 네. 거는 솔직히 그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 약물이고요. 약간 음, 우리가 전정 억제제라고 해서 어지럽지 않도록 감각을 눌러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아, 환자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운동 축구 선수가 발목에 통증이 너무 심한데 네. 진통제만 먹고 계속 뛰다 보면 발목이 상해서 음, 은퇴를 빨리 합니다. 네네. 이 이석증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데 저런 그 보나링 A 같은 전정 억제제를 장기간 오래 복용을 하다 음, 보면 이게 내가 정말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모르고 네. 버텨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그닥 추천을 하지 않고요. 네. 정확한 진단은 일단 1번.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음, 장기적으로 뭔가 예, 복용을 하면은, 혈압약처럼 뭐 꾸준히 먹는 거 그거는 별로 네.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네. 이석증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푸름님은 앞서 조금 답변이 됐던 것 같아요. 재발률이 높다. 네, 아까 25%에서 50% 네, 생각보다 꽤 네 높은 높습니다. 수치였고요. 찐이님이 저는 전정 기능이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이제 전정 기능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왼쪽 오른쪽 양쪽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석증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 아,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음, 자꾸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고 약간 전정 그 기능을 조금 올려주는 운동 같은 거를 좀 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물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무조건 일단은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게 이석증인지 아닌지 오늘 방송을 네, 이제 들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이석증에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어쨌든 본인이 내린 진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가장 첫 번째로 맞습니다. 꼭 이루어져야겠네요.
나는 딱 인터넷에서 본 거에 의하면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정을 짓고 오신 분들이 요즘 많아요. 맞아요. 많은데 네. 실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석증 더하기 다른 질환 아니면 뭐 이 편두통 때문에 오는 증상. 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헷갈려 할 수 있고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라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이해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꼭 상담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냥 검사를 먼저 한다든지 네. 이거 짜집기 해서 이게 이러니까 이건 나의 그걸 거야 이런 식의 진단은 조금 위험할 수 네. 있어요. 요즘 정말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조금 이런 의학적인 부분은 조심스러운 마음도 그런 면에서 품게 이런 되는 것 비욘디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네. 알려주는 거니까 카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유튜브 채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도 나오게 또 마음을 아유,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원장님과 네. 이석증에 대해서 이석증이 무엇인지, 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뭐 A to Z까지 좀 쫙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질문을 위주로 한번 볼까요? 다뤄볼까요? 네. 네, 숫자 9님은 한쪽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려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습니다. 그러니 잘 들리다가 다시 안 들리다가 약을 복용하면 또 들리고 안 들리고를 반복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청력은 문제가 없는데 귀가 답답하고 먹먹하고 귀가 막힌 느낌이 계속됩니다. 처방 주신 물약 등등을 복용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차도가 없고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고 그럽니다. 원래 메니에르 병이 오래 가는지 보통 언제 호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그 방송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내용만 보면은 정말 메니에르 병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은 호전 악화의 그런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네. 스테로이드 이제 복용하는 방법, 귀에다 직접 고막에 주사를 놓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혈관으로 맞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자꾸 재발을 하고 스테로이드의 반응이 좋다면 네. 그 약물을 복용하는 거는 이제 부작용도 심하고 양을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막에 주사를 놓는 걸 더 선호를 하게 되고 물론 그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야 되겠지만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충만감이 심하면 저 물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 개발된 이소바이드라는 약간의 그 이뇨제 성분의 물약인데 저 물약은 부작용도 좀 있는 분들이 있고 약간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제품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낫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을 때 이제 좀 마지막 단계로 쓰기는 해요. 지금 네. 전체적인 거는 일단 메니에르 증상이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다른 느낌이 개선이 안 된다면은 아까 자꾸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제 편두통성으로 오는 어지러움이나 이런 네. 증상들도 메니에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증상이나 질환이 없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네. 고막에 주사도 넣을 수 있구나. 그럼요. 좀 새롭게 들렸거든요. 이제 뭐 한 벌써 그 치료법이 나온 지가 거진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좀 줄이고 네. 그 귀 쪽으로 최대한 가까운 쪽에다 주사를 놔줌으로써 적은 양으로 비슷한 효과를 보고자 하던 그런 취지에서 개발이 된 방법이고 지금은 굉장히 널리 사용을 되고 있고요. 뭐 나라에서도 보험이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네네.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을 열고 들어왔다님은 이석증 자가 진단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진단 방법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일단은 아까도 그 환자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청취자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도 이제 답이 있는데 증상을 먼저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증상이라는 거는 대부분 뭐 갑자기 생겨요. 그다음에 뭐 한참 동안 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면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 네. 뭔가 누워 있다가 뭔가 머리를 갑자기 움직인다든지 뭐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한참 작업 중에 고개를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자세를 일관적으로 좀 오래 유지하고 있다 움직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쉬어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그닥 어지러운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네. 이 머리나 귀에 자극을 줄 때마다 그 아까 반고리관이라는 게 세 개가 있는데 그 각도에 맞춰서 어떤 건지는 이제 그건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 선생님들이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상황들과 맞춰서 어지러움이 일어나고 좀 심할 때는 구역 구토감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게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신경과 신경내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비인후과도 한번 가봐야겠다. 신경과나 신경외과를 가봐야 할 때는요 좀 뚜렷하게 상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너무 높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 뇌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들 뭐 예를 음, 들어 눈이 복시라는 건 사물이 두 개로 네. 겹쳐 보이는 겹쳐 거, 보이는 그 거. 다음에 그 시야가 뭐 명확하게 안 보이고 뭐 절반만 보인다. 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무섭네요. 식의 병이 생긴다든지 뭐 안면마비가 왔다든지 사지 근육에 힘이 빠져서 마비처럼 뇌졸중 네. 환자들처럼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 이렇게 더 말이 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음, 식의 그런 발음에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신경과나 신경외과 아니면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되고 네. 또 심한 두통 정말 그냥 아픈데 이런 두통이 아니라 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심각한 두통이 동반되면 네. 그때는 빨리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네. 좀 질환을 나누는 게 좋고 약간 좀 기간이 늘어지는 조금 오래된 질환들 약간 만성적인 것 같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신경과 신경외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쪽 질환일 가능성이 음, 많고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명이 아까 심하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멍멍하다든지 그런 음, 느낌. 그다음에 시간이 어떤 자세, 아까 머리를 움직일 때 이런 네. 특정한 자세에서 짧고 굳게 어, 어지러움이 확 왔다 간다든지 구토나 구역감이 좀 그럴 때마다 심하게 올라오면 조금 더 음. 이비인후과 쪽 질환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 혹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네, 그런 당연하죠. 일이 생기거나 혹시 주변에 누가 그렇다면은 또 오늘 방송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60세, 만 60세 여성입니다. 2015년 처음 경험하는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니 메니에르병이라고 입원 치료를 한 달 넘게 치료받았는데요. 퇴원 후 청력도 떨어지고 이명을 통증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남편의 암 진단 소식 후에 정말 마음이 무척 힘든 중에 또 갑자기 그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가니 메니에르와 이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허리로 인해 앉지 못하고 움직임도 잘 안 되다 보니 원장님께서는 이석증 치료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셔서 이석증 치료는 멈추고 메니에르 병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겨운 시간이었고요. 어지럼증은 상상 그 이상이죠. 원장님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원인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뇌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별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뇌에 대한 부분, 신경과나 오, 신경외과 네. 마침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지금 딱 보시면 메니에르병과 이석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첫 번째 증상은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일 수도 있고요. 이제 갑자기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네. 그 돌발성 난청의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메니에르병이 약간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돌발성 난청도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석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양측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저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검사나 치료의 진행이 좀 어려워요. 특히 뭐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네네. 검사하는 방법 자체가 머리를 빨리 움직이고 갑자기 누웠다 일으키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적절한 자극이 가기 힘든 그런 음, 상황일 때는 진단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도 환자세를 약간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럴 때는 그 브란트 단로프라고 해서 그 자가 치료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그건 비교적 이제 옆에 앉아서 옆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치료다 보니 비교적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주 음, 그냥 그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다른 게 아까
원인은 솔직히 알려진 건 없어요. 이게 원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히 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년마다 세계학회가 열릴 정도였으니까 계속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것 때문이다. 아직 뚜렷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메니에르병은 자꾸 재발을 하고 호전 악화가 반복되는 병이다 보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메니에르가 의심되는 환자들은 치료하고 안 좋을 때는 바로 오세요.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네네. 제가 진료가 늦더라도 꼭 접수를 해주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건 알고 계시는데 메모에 다 남겨놓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그게 되질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치료 타이밍을 놓쳐서 좀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은 어쨌든 네. 재발했을 때 바로 초기에 빨리 치료해 준다. 그러면 좀 그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추고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그래도 좀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또 좀 질환이 치료하기도 힘들고 이석증이나 그런 질환이 좀 더 잘 생기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당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네.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도 오늘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 네네. 네, 다음에 한번 꼭 네,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또 3주차로 또 준비를 해주실 예정이었는데요. 자, 금면성실님은 명쾌한 답변 너무 좋습니다. 찐이님도 답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보여주기식님은 선생님 이적증도 수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수술은 굉장히 드문 방법이고요. 아, 실험적인 수술로 예전에 이제 시도를 해본 적은 있으나 흔하게 하는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청력을 잃을 위험도 있고요.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석증은 웬만하면 그런 급격한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이런 식의 치료는 추천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간혹 이제 재발이 잘 되거나 너무 난치성이 그런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천백도로님께서 겸손하셔요. 제주 최고 의사라면서 아유,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세용님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석증이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너무 오래가는 이석증은 좀 드물어요. 아까도 자연 치유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이제 받았더라도 실제로 왔을 때 이석증이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생기거나 좀 길게 가는 이석증일 때는 아 이게 나를 다른 질환일 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다시 받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너무 오래 가시는 분들은 이제 치료도 치료지만 집에서 스스로 그 이제 조심하고 예방하는 습관, 생활 습관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자세예요.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이석증이 잘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특히 치료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집에서 이런 자세는 당분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제일 제가 좀 보여준 자세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거나 핸드폰 보는 거.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예, 첫 이걸 번째.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네. 자세들은 굉장히 이제 이석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석이 빠지게 유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일 뭔가 소파 예. TV 하면서 이 그렇죠. 자세죠. 예, 그런 경우가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다 보면 좀 더 이석증이 생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목 운동한다면 이렇게 목 돌리는 운동도 많이 하시죠? 뚜두둑 소리가 날 예, 때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돌리는 운동도 이석증에는 좋진 않아요. 어허. 차라리 이제 뭐 지그시 한 자세로 특히 옆쪽으로 하는 이렇게 네. 당겨주는 자세 같은 건 괜찮지만 목을 많이 돌리고 회전을 하는 자세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이쪽이 많이 뭉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런 데다가 진동을 많이 주죠. 오. 마사지기나 이런 걸로 다다다닥 맞아요. 하는 그 진동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진동 자체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치료할 때도 너무 잘 안 낫는 분들은 진동을 줘서 이석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얌전히 있는 애들을 흔들어 놓고 그럴 수 내가 있겠네요. 마사지하면 또 눕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이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세 좋지 않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항상 피하라고 하는 자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거꾸리 운동 있죠.
오늘도 놀이터나, 봤어요. 헬스장 가면. 헬스장은 거꾸리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좀 급격한 머리를 움직여서 급격한 혈액 맞아요. 장이 그 혈류순환을 돕다 보니 네. 만약의 경우 이제 뇌 그 안쪽에 혈관에 꽈리 같은 아니면 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동맥류라고 하는데 음. 그런 뇌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압력이 갑자기 그죠, 쏠리면서. 그죠.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 좀 재밌는 분인데 어떤 어르신이 이석증을 치료해주면 한 몇 주 있다 또 오시고 네. 이분도 짜증이 나시는 거죠. 왜 자꾸 왜 재발해? 자꾸 재발해? 그러고 저는 전형적으로 해서 치료가 잘 돼서 가는 걸 확인했는데 또 오시니까 네. 여쭤보다 보니 원인을 알아낸 게 그 거꾸리 운동 거꾸리였어요. 아이고. 치료하시고 맨날 운동 가서 거꾸리 하고 거꾸리 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좋아하세요. 네, 거꾸리 존을. 그거 금지한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원인을 네, 찾았네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감는 자세, 우리가 세면대나 네. 이게 엎드려서 감는 자세가 또 이석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진짜요? 오 마이 네, 갓. 샤워하면서 네. 감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숙여가지고 네, 근데 많이들 이제 감으시죠. 어지럽지 않다면 괜찮은데 네. 어지러움이 생긴 다음에는 피해야 되는 자세. 방금 알려드린 자세는 여러분들 이제야 화면을 켜신 분들은 이제 이석증이 있으신 분들이 좀 피해야 될 하시면 안 자세에 됩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러닝 지용님은 이렇게 아이디만 봐도 러닝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석증일 때 달리기나 운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안정이 다 된 다음에는 하셔도 되겠지만 다시 시작할 때는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리셔야 돼요. 갑자기 팍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으로 운동하다 이석증이 왔다?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치료가 돼도 한 5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저는 어지러운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빠르게 걷거나 밖에서 걷는 거는 괜찮은데 러닝머신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긴 한데 쿵쿵하는 압력도 많이 가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뛰다 보다 뭐 밑에 그 벨트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러닝머신은 어지러운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운동을 하고 싶다 해도 조금 천천히 강도를 올리고 이왕이면 좀 바깥에서 뛰더라도 맞습니다. 뛰는 게 좋겠네요. 원영작 사고님은 면봉으로 귀를 자꾸 파는데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병원 가면 귓밥을 빼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잔소리입니다. 귀 만지지 마시라고. 근데 뭔가 또 해야 시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귀지라는 거는 우리가 코딱지랑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코딱지는 더럽잖아요. 맞아요. 먼지랑 콧물이랑 엉키니까 그건 제거를 하는 게 맞는데 귀지는 우리 몸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역할이 있는데 얘네를 빨리 떼버리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면봉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귓구멍이 충분히 넓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귀지를 자꾸 안으로 밀어 넣어서 꾹꾹 쌓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면봉을 자주 쓰고 귀 청소 잘 하시는 깔끔한 분들이 오셨을 때 안 들린다고 오시면 의외로 정말 그 귀지가 이만한 새끼손톱만큼 손가락만한 쌓여서요? 이만한 귀지를 압축팩처럼. 예, 맞습니다. 귀마개가 정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비인후과 가서 귀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영자 사고님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이제 소아과 가면은 우리 아이들 귀지 빼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애들은 모르는데. 근데 귀지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게 고막이 보인다면 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수영이나 이런 물놀이 할 때도 그렇고 귀지는 그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영이나 사우나, 네. 샤워, 물이 들어갔다고 면봉 쓰는 건 제일 좋죠. 코딱지 친구가 이제 좀 분류가 필요하네요. 우리 귀지 그렇죠. 친구는. 제가 코딱지는 손으로 만지긴 싫지만 다른 이랑 비슷한 증상으로 전정신경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의 증상이 지속되는데 병원을 가도 재발 가능성과 자연 치유가 된다고 해서 일단은 시간도 없어 계속 병원 방문을 미루는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병원을 다녀오신 것 같긴 한데 전정신경염은 그렇게 좀 증상이 가볍지가 않아요. 전정신경염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물론
병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면 더 심하긴 하지만 네. 정말 급성기에는 그냥 어떻게 해도 어지럽고 계속 구토가 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안정을 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심할 땐 입원 치료도 하고요. 이제 지금 딱 말씀하신 것만 보면 이석증일과 경염에 후유증이 남아서 그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솔직히 진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을 가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 음, 번쯤은 꼭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해피바이러스님은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제주 라이브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사도 굉장히 힘드셨다. 우리 오영도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남겨주셨습니다. 와,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네. 너에게 초록을 줄게 님께서는 자다 일어날 때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걸을 때도 가끔씩 멍해지면서 잘 걷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신경과에서 머리하고 목 MRI를 찍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내과에서 위내시경하고 피 검사를 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도 없었습니다. 고혈압은 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게 막 다 해보신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신경과 가고. 쪽도 받고 혹시 뭐 체해서 그러나 위가 안 좋아서 그러나도 다 체크하셨는데 네. 일단은 지금 편두통 체질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아까 잠깐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전정 기능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이석증하고 조금 안 맞지만은 그래도 혹시 이석증은 기본 어지러운 검사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VR 같은 안경이라고 그랬는데 3D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해서 아, 눈을 통해 가지고 자세를 했을 때 눈에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런 진단도 해보고 몸의 중심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음, 뭐 서서 밸런스를 맞췄을 때 우리 귀만 아니라 시각과 그 다음에 몸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먹는 거 있죠. 우리가 네. 연세가 잡수시고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더 많긴 하지만 이제 음, 영유아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젊은 층에서도 꽤 나와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그런 네. 자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맞아요. 오래 본다든지 음, 그래서 나이가 지금은 뭐 젊어서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은 좀 맞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까 30대 여성분이라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편두통 쪽인 부분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석증하고 음,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데이데이님이 겉꿀이 최애인데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술술 기억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빠졌던 돌이 이석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원래대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음, 일반적으로 아까 그 이석 치환술이라고 하는 전정제할 치료를 해서 가출한 아이를 네. 자기 집으로 찾아가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음, 푸른님은 가끔 가다가 이명이 자주 들리는데, 이명도 치료를 해야 하나요? 그냥 두면 더 안 좋아지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고 이제
저희 같이 있는 유소미 원장님하고도 가끔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명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많고 이제 제일 걱정이신 건 이명이 있으면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삐 소리에 너무 걱정이 될 것 그다음에 같아요. 청력이 나빠지는 신호인가? 뭐 다른 병이 있지 않을까. 여러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와서 진짜 그런 부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치료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명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상이 없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심신의 안정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 너무 오래 두시면 당연히 치료하기는 쉽지 않아져요. 무듬 질환은 빨리 네.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근면성실님은 성인도 중이염이 자주 걸리나요? 수영장을 다니는데 이 중이염 때문에 힘드네요. 중이염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흔히 걸리는 거는 감기에 속발하는 이제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물이 차는 중이염이고요.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 오래 갈 때는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건 좀 줄어들어요, 훨씬. 하지만 이제 고막에 구멍이 났다든지 해서 이제 만성 중이염, 고막에 천공을 동반하는 그런 거는 수영을 하는 거는 사실 좋진 않은데 말씀하시는 거 볼 때는 중이염보다도 웨이도염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웨이도염. 예, 막 그 제주도에 많이 계신 해녀분들이나 심해 다이버 하시는 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렇게 수영을 한다고 자꾸 물이 차는 중이염 이런 거 생기는 건 좀 드물고요. 그렇군요. 기본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 정도로는 뭐 압이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라 오히려 웨이도염. 아까 면봉 쓰지 말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네. 그런 게 오히려 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SU즈님은 안녕하세요. 이석증 2번 걸렸습니다. 수영은 이석증에 좋은 운동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야 되는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급성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천천히 운동 삼아 하는 수영이라면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급성기만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기식님은 기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유재님도 이석증은 참 어려운 질환인 듯 합니다 하셨고요. 갈비천국님은 이석증도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이 완치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초기에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이제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네. 가출한 친구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라 빨리 늦기가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래된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좁은 데 박혀 있다든지 이 길도 좀 울퉁불퉁하고 매끄러운 통로가 아니라 네.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리고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병목 지역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잘 빠지지도 않고 그 안쪽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점도가 높은 부분도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네. 부분하고 엉켜져 있으면 또 빼기가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빨리 해주는 게 치료에 도움이 돼요. 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 있고요. 이제 매직 숄트님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석증 치료 뒤에 후유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재발하는 징조라고 해야 하나요? 머리가 맑지 못하고 어질어질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지럼 치료 뒤에 계속 머리가 맑지 못하고 두통도 간혹 있으면서 어질어질한 느낌,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증상이 계속 있습니다. 머리가 맑지 못하니 항상 피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석증만 생각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이석증도 아까 그 돌 가루 같은 것들이 아주 뭐 작게는 몇 개지만 몇십 개지만 많게는 수백 개가 떨어져 나올 때도 있어요. 오, 진짜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너무 작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가출을 한 애들 돌려보낸다고 했지만 네. 몇 개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떠돌아다녀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했듯이 뭐 다른 질환,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또 그 증상이 남아서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통이 아까 두통 말고도 머리가 맑지 않은 부분도 혹시라도 이거 말고 뭐 머리 그 중추성으로 오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길어질 때는. 네. 그 다음에 그 청력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냥 항상 이 이석증이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네. 부분 아니면 후유증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귀도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뇌 진탕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귀 속 우리가 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이 있는 거는 내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속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뇌처럼 물이 차 있거든요. 림프액이라는 게. 걔네들이 또 한번 흔들리는 거다 보니까 특히 전정신경염 아까 나왔는데 그런 병도 후유증으로 머리가 맑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좀 갈 수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도 약간 뇌의 진탕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머리가 맑지 않은 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보조적인 약물 치료를 조금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네요. 네. 자, 김영숙님은 저는 이석 하나가 다른 데에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지럼증이 살짝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아까는 이석이 너무 작아서 네. 뭐 MRI를 찍어도 잘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찾기가 좀 어렵네요. 네. 실제로 뭐 해부를 해서 잘라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지만 이제 보일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뭐 틀린 가설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끈적끈적한 거랑 엉켜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질환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른 기타 질환이 없는지는 좀 네. 감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데이데이님이 메니에르가 꼭 회전성 어지러움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어지러움의 지속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해요. 이석증은 정말 짧고 굵게 1분 이내에 강한 어지러움이 있다가 사라지고 이제 물론 아까 말했던 환자분들이 좀 뒤에 남는 좀 찌푸둥한 기분, 이상한 기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정말 맹렬히 도는 시간은 1분 이내고 메니에르에서 의미 있는 어지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20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정의에 따르면 좀 시간이 길어요. 네네. 그런 어지러움인지도 한번 구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좋은 방송입니다. 50분 뚝딱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석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 오해와 진실을 좀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좀 많이들 질문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다음번에 또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보충을 하자면 요새 네. 새로 나오는 얘기인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비타민 D요? 그래서 자꾸 재발을 자주 하거나 잘 낫지 않는 분들한테서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칼슘이랑 관련돼 있는 비타민 D를 좀 보충을 해주는 게 재발이 좀 방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주사를 이제 엉덩이 주사를 한번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꾸준하게 영양제를 보충한다든지 복용하든지. 그런 것들이 재발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좀 팁이라면 네. 팁입니다. 좋습니다. 비타민 D도 기억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하는 의학방송은 저희 매달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최승효 이비인후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최승효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